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당 평생교육원의 행정사인 이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과목 중에 하나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가 뭐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시작하면, AI는 그냥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학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음성 서비스, 즉 이제 휴대폰에 있는 시리라는 음성 비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AI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도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요즘에 이제 FSD라고 해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탑재한 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율주행 운전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보조 장치가 이제 AI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검색하고 이제 시청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얘가 좋아하는지를 검색을 이제 취향을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거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조명이라든가 각종 이제 전자기기들을 핸드폰에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뭐 껐다 켰다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 홈 서비스의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포털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걸 이제 막 검색해서 뭐 이렇게 홈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갖다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배너가 이렇게 해서 관련 배너라든가 광고가 뜨게끔 요즘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는 대화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형으로 이제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결과값이 나와서 그게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처음에 하시면 그냥 뭐 보고서 작성한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대부분 이렇게 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어떤 보고서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분량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게 좋은 예라고 보면, 이렇게 어떤 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뭐 상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요약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주요 내용을 그다음 어떤 단계의 계획을 포함시킬지를 말을 해주면 상세한 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할 건지 요약 형식으로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AI한테 너는 누구야 라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프롬프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AI 마케팅 전문가야 라는 입장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AI가 자기가 마케팅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고 어떤 아이디어를 3가지 정도 제안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거기서 찾아가지고 상세하게 이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한 건지,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물품의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A하고 B가 있는데 거기서 A하고 B가 확인됐으니 요 A사하고 B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네가 우리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도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경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정확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거를 처리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디어를 5개를 제안해 주는데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뭐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것 중에서 어떤 게 강점이고, 아까 이제 A사랑 B사가 있다 그러면 A사가 어떤 장점이 있고 B사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거기서 약점은 또 뭐고 우리 사가 부각될 게 뭔지를 이제 알려달라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분을 요약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그 대상을 추가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뭐 요약을 할 건지를 상세하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얘가 이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요 그 출장 보고서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출장 보고서 같은 경우가 그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뭐 어떤 큰 쟁점이 없고, 그리고 복잡한 어떤 그 뭐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고, 다만 출장 갔다 온 것에 대한 그냥 보고일 뿐이니까 그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출장을 어디로 갈 건지, 누가 갈 건지, 뭐 이름이 뭐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입력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마케팅에 뭐 어떤 대리가, 그리고 며칠 언제, 그 장소는 여기로 갈 거야, 목적은 요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이제 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출장인 어떤 목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뭐 활동을 어떻게 했지, 그리고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을 갖다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4인지, A4 분량은 몇 장인지. 그래서 뭐 A4 분량 2장으로, 그리고 문체는 뭐 깔끔한 이해가 쉬운 문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과장이고, 아니면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부장님한테 보고할 때 알맞은 문체로 사용해줘, 아니면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문체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 같은 경우가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를 잡기가 AI가 편합니다. 그 틀을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일 큰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목적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뭐 상반기에 2026년 상반기라고 시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건지, 뭐 청소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개발이다, 아니면 자동차 개발이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상세안인지 초안인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맨 처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해주고 상세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지 맘대로라서. 그래서 뭐 초안만 작성해주고 나중에 상세 설명서를 뭐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해 주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작성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예산서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간에서 뭐 총 제작 비용은 얼마가 들고 마케팅 초기 비용은 얼마고, 근데 이 얼마를 5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면
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마진이라든가 지가 알고 있는 검색된 그 퍼센트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쫙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이제 항목별로 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이제 뭐 지출 계획과 종합 표로 갖다가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래프를 만들어 주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뭐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요즘에 업데이트가 많이 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또 따로 또 있더라고요. 거기다 연동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잘 안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가장 문서 작성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명확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은 여러 단계를 나눠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5개의 아이디어를 내주고 거기서 아이디어에서 좋은 거를 몇 개를 추려주고 그 몇 개 추려준 것 중에서 뭐 가장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 봤을 때 좀 안 좋아, 어떤 부분이 안 좋아,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좀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항상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이제 검색해서 불러들여 오는데 그 검색해서 불러들여오는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해사정사들이 요즘에 그 AI를 많이 활용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이제 그 손해사정서를 쓸 때 이제 판례를 갖다가 인용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 판례를 인용을 할 때 AI가 그대로 그 검색해서 불러들여온 판례 번호를 쓰다 보니 그 판례 번호를 갖다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제 그 바로 손해사정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으로 이제 손해사정사를 본 반대편 그 손해사정사들은 아무래도 찾아보겠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번호, 있지도 않은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약간의 그런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서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검증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